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차이나 모닝포스트지에 실린 기사가 흥미로워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K드라마와 K팝이 유명해지면서 그 연예인들이 입고 있는 패션과 액세서리에 관심을 끌게 되고 이것이 한국 패션 시장에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는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사 속에 한국 브랜드를 그대로 소개하고 있어서 저는 인위적으로 브랜드 이름을 빼고 현지 브랜드로 통일해서 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일본 문화와 다르게 한국 문화는 아시아계, 미국인 아시아계 서양인에 대한 선입견을 깨고 그들의 지위를 올려주었다라는 레딧에 올라온 댓글 반응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여주인공들의 패션을 보고 깜짝 놀라게 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아이유가 출연한 호텔 델루나와 얼마 전 조용된 사이코지만 괜찮아 서예지 패션이 세계 드라마 팬에게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자인 제가 보기에도 와 엄청난 패션이다라는 생각을 들게 할 정도로 엄청나게 화려하고 패셔너블한 여주인공의 캐릭터가 드라마의 톡톡한 이슈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실린 흥미로운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사이코지만 괜찮아의 K드라마 스타 서예지가 한국 명품 패션 브랜드를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드라마에서 입은 놀라운 의상을 확인할 수 있다. 넷플릭스의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 서예지는 샤넬, 까르띠에와 같은 명품 브랜드를 자주 입지만 한국 최고의 현지 브랜드를 대표하기도 한다. 드라마 스타의 패셔너블한 국내 패션을 돋보이게 했다. 한국 디자이너들은 드디어 K-팝과 K-드라마가 세계를 장악하는 큰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최신 히트작 사이코지만 괜찮아를 예를 들면 K-드라마 배우 서예지의 멋진 패션 선택은 팬들과 패션 애호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샤넬과 까르띠에와 같은 유명 명품 브랜드의 의상이 그녀의 옷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서예지는 이 드라마에서 현지 한국 브랜드를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게 했습니다. 서예지의 캐릭터인 고문정은 해외 명품을 좋아하지만 멋있고 화려한 제품을 찾기 위해 현지 브랜드를 자주 찾습니다. 이 아름다운 서예지 패션이 뒤에는 한국 브랜드가 있습니다. 한류가 퍼지면서 한국 음악, 영화 및 TV 드라마는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및 동남아시아에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문화 수출의 가치는 10년 전에 26억 달러에서 2019년 104억 달러로 약 4배가 증가했습니다. 이 속에는 한류의 힘을 얻은 패션, 액세서리 브랜드, 화장품이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의 문화적인 힘이 엄청난 시너지를 줄 수 있다는 반증입니다. 한류가 퍼질수록 경제적 파급력은 엄청나게 커진다는 뜻이죠. 다음은 레딧에 올라온 글인데 흥미로운 내용이라 그 내용과 댓글 반응을 소개합니다. 일본 문화와 다르게 한국 문화는 아시아계, 미국인 아시아계, 서양인에 대해 선입견을 깨고 그들의 지위를 올려주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일본 소프트파워 경우 마리오, 메탈기어 솔리드 등 주로 백인을 조명했던 것에 비해 한국의 소프트파워는 아시아의 사람들을 대표하면서 아시아인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레딧 유저들의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일본은 하석과 셰슈를 제외하고는 부끄러운 대상이 되어왔어. 그들의 주요 수출품은 축 늘어진 느낌의 백인 숭배주의 미디어 콘텐츠지. 한국 언론은 남성적인 매력의 개념을 왜곡하면서까지 그들에게 순응하려고 해. 정말 경의를 표할 정도야. 게다가 그들의 전통적으로 더 남성적인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어. 방탄소년단은 비버가 미국 남성다움을 대변한 것만큼 아시아의 남성다움을 대표하는 존재는 아니야. 나는 중국이 실망했어. 중국은 문화적 소프트파워가 전혀 없어. 바라건대 빨리 바뀌길 바라지만 나는 중국 시스템의 창의성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경제력에는 이를 만회해줄 정도지만 지금으로는 한국이 상당한 격차로 계속 아시아의 문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해. 한국이 오히려 중국보다 중국인을 더 홍보해주고 있어. 많은 남자 K-팝 스타들은 중국, 홍콩, 대만, 캐나다 등 세계 도처에서 온 중국인이야.
일부는 잭슨 왕처럼 K-팝과 한국 덕분에 유명해지기도 했지. 부끄러운 점은 일본은 그렇게 큰 문화적 영향력을 가지고도 서양에 대해 한국처럼 아시아인 남성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마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어서 문화적 영향력이 있는 거겠지? 애니메이션은 아시아의 전역에서 유명하지만 점점 오타쿠 같은 것으로 간주되어 세락되고 있어. 아무래도 90년대 아시아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아키라와 지브리 스튜디오 등의 애니메이션에서 점점 만화 같은 백인 캐릭터로 유행이 이동해서 그런 거겠지? 요즘 애니메이션은 모두 틀에 박힌 것 같이 똑같아.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약간 비관적이야.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통치하게 될 때쯤은 40년 후가 될 것이고, 중국 시스템은 젊고 창의적인 사람들이 틀을 깨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그래서 그들의 권력을 잡았을 때쯤이면 그들의 생각은 그 다른 시대에 뒤떨어진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유교 체제는 뭐 같아? 중국인들은 이에 저항할 수조차 없지. 한국 정부에도 최근 현대적인 정치인들이 선출되기 전까지 많은 베이비 부모들이 있었지. 그들은 소프트 파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혀 몰라. 만약 그들이 아프리카를 목표로 하는 미디어를 만든다면 교육이 좀 더 쉬워져고 이런 긴장감이 없을 거야. 중국은 하드 파워가, 한국은 소프트 파워가 있고 일본은 아무것도 없지. 심지어 친아시아적인 것도 아니야. 일본은 경제적인 부를 일으켰지만 말이야. 정확해. 다행히 너희들 중 몇 명이 충분히 깨어있기 때문에 기쁘다. 나는 한국인은 아니지만 한국 남자애들과 놀지. 백인 우월주의자의 90%가 일본을 사랑하니까 이제 정신 차려야 해. 그리고 K-팝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몰래 염탐해보면 그들은 K-팝을 싫어하더라고. 왜냐하면 그것은 아시아인의 남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때문이야. K-팝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한국은 일본이 지난 30년간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어. 미국처럼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 모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해. 하드파워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지만 소프트파워는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해. 하드파워는 인종, 소프트파워는 돈과 같은 거지. 하드파워는 바뀔 수 없는 거지만 둘 다 중요해. 한국과 일본은 자신들의 땅에 미군 군대를 주둔시킨 속국인 것을 알아야 해. 중국은 천천히 소프트파워를 개발할 거야. 나는 K-팝을 듣는 것은 싫어하지만 한국 드라마나 한국의 힙합은 좋아. 아시아 남성을 잘 대표해준다고 생각해. 더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좋겠어. 그리고 틱톡 앱을 보면 그 앱에서 아시아인이 얼마나 핫한지 알 수 있어. 그렇군. 난 사람들이 왜 K-팝을 좋아하는지 알 것 같지만 내 취향은 아니야. BTS 같은 K-팝 그룹이 더 인기를 끌었으면 좋겠어. 내가 생각하기에 한국은 너무 미국에 의존적인 것 같아. 이거야. 미국은 한국에 대해 복종의 대가로 문화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여론을 만들어주는 등 상을 내리고 있어. 불평등한 권력 체계에서 뭔가 한 자리 하려면 이렇게 표현해야 한다는 거지. 동등한 입장이 되려면 교황이 왕관을 씌워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나폴레옹이 했던 것처럼 스스로 왕관을 써. 미국은 한국 매체에 대해 좋지 않게 얘기하는데 한국에 대해 상을 내린다니. 미국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전혀 원하지 않고 하드 파워만을 원해. 한국에 가서 TV를 틀어보면 채널 하나당 동시에 백인 남자가 한 명꼴로 있는 걸 보게 될 거야. 외국 영화 채널이 아닌데도 말이야. 매우 슬픈 일이지. 동의하지 못하겠는데? 채널당 동시에 백인 남자가 있다니. 너 한국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한국 버라이어티 쇼에 정말 가끔 보는 백인 남성들은 코미디의 역할로서 돕기 위해 출연하는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